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채 마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에 갖고 있는 핵심적인 기대감은 딱 한 가지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막대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분명히 로이터에서도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반독점 규제 책임자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내비쳤음에도 불구하고 IT 관련, 빅테크 관련주들 그리고 빵주가 이날 크게 올랐습니다. 원래 이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업의 주가가 시장을 이끌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화이자 백신 소식도 긍정적이었는데요. 영국에서 발생했던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소식을 전했고 어닝 시즌도 다소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업별로 약간의 엇갈림은 있겠지만 모건 스탠리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고요. 프록터앤갬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었던 것은 단연 넷플릭스죠. 자사주 매입과 구독자 수 서프라이즈, 여기다 현금 흐름 전망까지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3대 서프라이즈를 한꺼번에 내놓으면서 이 넷플릭스의 주가는 현재 17% 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소 분위기가 좋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현재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LS Closing Bell Now 시작합니다. 현재 시간 수요일 주요 지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기업들이 강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상승 장세를 오늘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우 지수는 0.9%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한 채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31,216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현재는 13,46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나 오늘 강하게 오르는데요. 1.5% 가까이 오릅니다. 3,854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공식적으로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바이든이 제시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경기 회복을 지탱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전일 제닛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더 큰 부양책을 밀어붙이자고 말하면서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바이든 부양책에는 미국인들에게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고 또 추가 실업 혜택을 늘리자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NBC의 짐 크레이머도 이에 대해서 오늘 좀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살펴볼까요? CNBC의 인기 프로그램 스쿼트박스에서 했던 말입니다. 오늘 나타났던 orderly transfer of power, 즉 질서 있는 정권 교체가 잘 짜여진 백신 보급 계획과 합쳐진다면 증시는 엄청나게 오를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오늘 주요 기업들의 실적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는 4분기 신규 가입자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팬데믹 수혜를 또 한 번 확인시켜준 실적이었는데요. 여기다가 자사주 매입까지 검토할 거라고 밝혀 오늘 장에서 현재는 17% 넘는 폭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대형은행 모건 스탠리도 시장 예상을 훌쩍 웃도는 4분기 순이익과 매출을 기록하면서 4분기 기업 실적 대체로 양호한 상황입니다. 오늘 장 상승 재료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짚어봐야겠습니다.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데다가 변이 바이러스까지 더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내 총 사망자는 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백신 접종마저 계획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직전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 거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미국장 지금 막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망자가 40만 명을 넘어선데다가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우려감을 키우고 있었죠. 본래 작년 말까지 2천만 명 접종이 목표였으나 현재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는데요. 인베스코의 한 전략가는 우리가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백신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면 시장은 지금처럼 상승 장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줄 것이라고 말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10개 업종이 상승불을 켜주고 있네요. 커뮤니케이션이 3.5% 넘게 오르면서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현재는 부동산과 기술주가 오늘 눈에 띕니다. 2.2%대의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금융주는 0.3% 넘게 떨어지면서 비교적 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빵주가 눈에 정말 크게 띄는 하루죠. 넷플릭스는 현재도 7.6%의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구글은 5.9%, 6% 가까이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과 아마존 역시나 3%대, 4%대의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양호한 기업 실적과 부양책 기대감 덕분에 투자 심리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 이사는 우리가 실적 시즌을 꽤 강하게 시작했다면서 여기다가 기업들의 가이던스까지도 긍정적이라는 점이 투심을 자극하리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뉴욕 증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8% 넘게 오르면서 31,188선의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1.97% 오른 13,457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1.39%, 53포인트 가까이 회복을 했습니다. 3,851선의 신고가를 경신한 채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봤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본 추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미국 증시가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바이든이 공식 취임한 것과 더불어서 무엇보다도 지금 2020년 4분기 어닝 시즌이 비교적 좀 순항하고 있는 것이 우호적인 투자 심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요소로 해석이 됩니다. 바이든의 취임이 왜 이렇게 좀 호재로 해석됐을까?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예상과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평화로운 권력 이양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 재정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이든이 이제 통합을 굉장히 좀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국제 현안에 대한 좀 갈등이 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여기에 경제 회복도 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결국은 바이든의 취임을 시장이 좀 호재로 여기는 요소로 분석이 됩니다. 한편 다우존스 데이터에 따르면요.
이번에 대선에서 취임식까지의 그 사이의 기간 동안 S&P 500 지수가 12.8%나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19일 화요일까지 집계한 그런 결과가 될 텐데요. 이 경우에 이제 1928년에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당선했을 당시에 해당 기간의 상승률 13.3%를 뛰어넘을 수도 있겠죠. 오늘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최고 성적을 또 기록을 했거든요. 즉 이제 바이든이 앞서서 좀 증시에 악재가 될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좀 던 듯한 모습이 오늘도 나와줬습니다.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금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1.5% 상승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제 코러스로 경기 부양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금값에도 다분히 작용이 됐습니다. 덕분에 금값은 1.5% 올라서 1,868.6달러를 현재 선물 시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국제 유가도 올랐습니다. 새로운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것이 유가를 끌어올리면서 0.5% 올랐습니다. 53.28달러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채 금리는 그동안 크게 올라서인지 이날은 다소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요. 소폭 내리면서 1.089%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로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0.02% 약보합권 거래가 되면서 90.4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암호화폐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인지 비트코인의 가격은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34,960달러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최진석 팀장이 골라주셨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네, 바이든의 취임식에 물론 증시가 환호 반응을 보여줬죠. 하지만은 바이든 시대에 규제 리스크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질 수 있을 만한 내용이 또 전해졌습니다. 로이터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백악관에 반독점 이슈 관련한 시장 경쟁 정책 전담자를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단독 보도 내용을 전했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요, 해당 아이디어는 현재 고려 중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에 또 아직 기관 간의 정보 교환이나 전달을 하는 조정자 역할을 이 인물이 하게 될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백악관에서 참모급의 역할을 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소식통은 전하고 있었습니다. 독점 규제는 바이든 진영의 주요 관심사였죠. 최근에 이 이른바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이 좀 떠오르면서 이들 기업들이 중소 경쟁 업체들을 견제하는 대해서 좀 범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요, 정권 이양과 관련한 그 담당 팀의 관계자는 이번 보도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코멘트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토요일에도 로이터에서는 과거 오바마 행정부 관료 2명이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 반독점 책임자로 좀 유력하다라는 보도를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법무부와 그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독점 규제를 담당하고 있죠. 법무부는 구글 그리고 FTC는 페이스북을 최근에 각각 제소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존과 애플에 대한 조사도 각각 진행 중입니다. 자, 이날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시장을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분명히 어떤 여러 가지 쟁점들을 안고 있을 텐데요. 각 기업의 쟁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렇습니다. 전일에 이 옐런 재무장관 지명자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틀 연속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좀 규제 리스크는 좀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019년 6월부터 법무부와 FTC가 이제 이른바 빅4 테크 기업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펼쳐오고 있었죠. 그러면서 지난해 10월에는 관련 조사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된 바 있는데요. 기업별로 쟁점을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iOS에서 안드로이드 간의 그 이동이 굉장히 좀 장벽이 작용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모바일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애플이 좀 부당한 지배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개발자들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도 계속해서 좀 지적되어 오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그리고 자신들의
자신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파는 그 판매자의 플랫폼을 이중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세 번째로 알파벳은 자사 검색 엔진과 플레이스토어 등을 통신사나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선택제를 좀 요구를 했다라는 쪽에 좀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M&A, 컬럼비아대에 따르면요. 지난 2007년 이후에 무려 92개사를 페이스북이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도한 M&A를 통해서 SNS 시장에서의 경쟁 저해를 했고 그리고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좀 당국에서는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서도 타국에서도 독점 규제 직면에 있는데요. 바이든 시대 반독점 기조는 어떻습니까? 네, 글로벌적인 기조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제 유럽에서도 이들 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가 좀 극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연말만 하더라도 프랑스 측에서 주로 미국의 IT 공룡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디지털세를 부활한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었죠. 유럽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 등으로의 본사 설립 등을 통해서 이들 기업들이 절세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물리겠다라는 데 이 디지털세에 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바이든 시대에도 유럽발 규제 리스크도 어느 정도는 좀 여전할 전망인데요. 왜냐하면은 이날만 하더라도 EU 집행위원장이 바이든과 유럽연합은 IT 기업들에 대한 규제에 있어서 한 배를 탔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하는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인들에게 지급됐던 현금 지급 부양책 덕분에 이번 1월 이 맥도날드와 같은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인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1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매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맥도날드라든지 아니면 TJ 프라이데이, 누들스라든지 처치스 치킨 뭐 이런 이 기업들 그리고 이런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의 운영자들에 대해서 운영자들과 인터뷰를 한 결과 또 그들의 결제 내역을 한번 살펴봤더니 실제 1월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1월 매출이 증가한 것은 작년 말에 통과됐던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 일주일에 600달러씩 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양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급됐던 금액이 성인에게 600달러, 아동에게 600달러씩 지급이 됐었는데 팬데믹이 최초로 시작됐을 당시에는 성인에겐 1,200달러, 아동에게 500달러씩 지급됐습니다. 자, 이렇게 지급됐던 것에 비해서는 적은 규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효과는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플로리다주에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인터뷰해 보니까 1월 매출이 약 6.5% 늘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여전히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간 건 아닙니다.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레스토랑 매출은 19.5% 감소했거든요. 다만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들은 매출 회복을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왜냐하면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최근에 프라이드 치킨 샌드위치 메뉴를 새롭게 내놓고 있습니다. 추정해 보자면 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발표했던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에 1,400달러의 현금 지급 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게 될 시점에 대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팀장님, 일단 600달러가 지급됐을 때만 해도 1월 이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들의 매출이 좋았습니다. 1,400달러가 지급된다면 이들은 더 좋아지게 될까요? 물론 또 좋아질 여지도 있겠고 그리고 굉장히 좀 고무적인 소식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항공 여행 수요를 좀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레스토랑에 대한 좀 이용 수요도 상당 기간 좀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좀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픈 테이블에서 집계를 하는 미국 내에서의 식당 예약 건수를 본다면은 지난 1월 19일에도 전년에 65.5% 줄어든 그런 수치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가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수준으로 좀 이 수치가 개선이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겨울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은 경계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점진적인 업황 회복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이 같은 개선을 선반영할 가능성은 저희가 염두를 해봐야 되겠죠. 최근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취지에서 맥도날드에 대한 매수 커버리지를 새롭게 게시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경제 정상화의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 변이 바이러스까지 더해지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이 변이 바이러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앞서 화이자 측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영국과 이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바이오엔테크사에서 당사에서 주도한 연구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의 혈액 속 항체가 변이 바이러스를 무력화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 연구는 독일에서 이들의 백신을 맞은 16명의 혈액 표본을 이용해 항체를 채취한 이후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연구 참가자의 절반은 18세에서 55세였고 나머지 절반은 56세에서 85세로 고령층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연구는 실험실에서 배양한 10가지 변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요. 바이오엔테크사의 CEO는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으로부터 탈출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이 다음 달 내로 좀 들어와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변이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백신 접종 진행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좀 이에 대해서 보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다행히 화이자의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보인다라는 것을 두 번째 입증을 해내면서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글로벌 코로나19 확진 상황은 어떤가요? 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좀 살펴본다면은 안심한다에게는 아니다. 하지만은 피크는 그래도 좀 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20만 명을 하회하고 있고요. 영국도 1월 15일만 하더라도 5.5만 명이었는데 1월 19일에는 3.3만 명으로 줄어들었고요. 독일도 1월 14일에 2.3만 명에서 1월 19일에는 1.2만 명으로 월도미터 데이터의 상에서는 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백신을 그러면 얼마나 맞았느냐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자면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현재 51개국에서 5,190만 회분 정도가 접종을 마쳤다라고 이 집계를 하고 있고요. 아워월드인 데이터에서는 100명당 접종률을 볼 때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좀 1위입니다. 34%를 좀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4.75%의 접종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새 있었던 몇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약 석 달간 자취를 감췄던 알리바바의 마윈 창립자의 재등장에 알리바바가 간밤 급반등에 나섰습니다. 달려가는 넷플릭스를 디즈니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공룡들의 입장이 뒤바뀌는 모습입니다. 간밤 오발론 테라퓨틱스가 리쉐이프에 인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한때 500%가량 폭등했습니다. 자, 참 첫 번째 기업은 알리바바인데요. 팀장님 참 오래 기다렸던 기업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반등 나왔고 마윈 회장도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알리바바가 약 석 달간 자취를 감췄던 마윈 창립자가 공식 석상에 다시 좀 등장을 하자 주가가 급반등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SNS상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마윈 창립자는 그의 이제 자선재단 행사를 통해서 시골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설을 전했습니다. 해당 행사는 원래 연례 이벤트고요. 그리고 농촌 지역 교육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산야 지역 리조트에서 개최되던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마윈 창립자의 이 재단의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1월 20일에 마윈이 연례 농촌교사 이니셔티브 이벤트에 온라인으로 참여했음을 공식적으로 또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0월이었죠. 마윈 창립자가 중국 정부가 혁신을 좀 가로막고 있다라는 취지의 작심 발언을 한 이후에 알리바바는 규제 철퇴를 맞은 바가 있었고 그리고 마윈 창립자의 행방도 묘연해진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인 엔트그룹에 대한 상장이 연기가 됐고요. 마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실종설까지 불거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CNBC에서는 최근에 마윈 창립자가 실종은 아니고 칩거 중이다라는 보도를 전한 바도 있었습니다.
전날 홍콩 증시에 이어서 이제 미국 증시에도 알리바바의 주가는 반등을 했는데 그럼 이제 규제 리스크에서 좀 벗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지만은 좀 경계감을 늦추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마인 실종 등의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을 좀 확인한 정도로 좀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날만 하더라도 블룸버그에서 인민은행이 비은행 결제 업체들에 대한 독점 규제 기준을 좀 공개했다는 소식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결제 시장의 절반 또는 두 회사가 3분의 1을 차지하게 된다면 반독점 조사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인민은행 측에서는 밝혔는데요. 근데 이제 엔트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알리파이가 중국의 모바일 결제 시장에 지금 56%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39%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기업이 독점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다시 한번 좀 높아지게 됐습니다. 네, 한편 알리바바의 펀더멘털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주가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올 실적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기대감을 보이고 있을까요?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좀 상승분을 좀 가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포워드 PER, 내년 3월에 결산이 되는 그 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21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매출이 거의 40% 가깝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기업치고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여지죠. 다음 달 초에 이제 12월 결산분기 실적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주호에서는 실적이 컨센서스를 그래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업계에서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잠재적인 리스크로 꼽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근에 또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351달러를 제시를 한 CLSA라는 기관에서는 하반기에는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다소 좀 진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주호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의 미디어 공룡 판도가 완전 뒤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NBC에서는 넷플릭스가 앞서 달려가고 디즈니가 추격하는 모양새라는 그런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넷플릭스의 전날 실적 발표가 매우 서프라이즈했죠. 투자자에게 여러 가지 서프라이즈를 선사했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구독자 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이 첫 번째 우리를 놀라게 만들었었고 두 번째가 2011년 이래 처음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소식도 두 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2021년 이후에는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다는 점은 이제 또 세 번째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는 점이었었는데요. 결국 17%나는 아주 4년 만에 하루 상승폭으로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반면 디즈니를 살펴보면요. 작년 디즈니랜드의 운영 중단과 또 팬데믹으로 인한 영화 제작과 개봉 지연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배당이 중단되기도 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주의 투자자인 댄 롭은 디즈니에게 1년에 30억 달러씩 주주에게 주는 배당을 멈추고 오히려 그 돈을 오리지널 콘텐츠에 투자하라라는 그런 조언을 남기기도 했다는데요. 그러면서 110억 달러 규모의 기업이 2,200억 달러까지 커진 이 넷플릭스를 좀 본받아라라고 하면서 디즈니에게는 약간 자존심 상하는 그런 조언까지 남겼습니다. 물론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이 더딘 건 아닙니다. 이미 구독자가 8,600만 명을 확보한 상태이고 2024년까지 2억 3천만 명에서 2억 6천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겠다는 목표인데요. 하지만 이미 2억 명의 구독자를 돌파한 넷플릭스에 비해서는 뒤따라가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조차도 디즈니 플러스의 어떤 그 현재 상태를 위협적으로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 넷플릭스의 공동 창업자인 리드 헤스팅스는 디즈니가 지금까지 해낸 것은 엄청나게 인상적이다라는 말을 이 컨퍼런스 콜에서 남기기도 했습니다. 팀장님, 두 개의 미디어 공룡이 현재 아주 막강하게 경쟁을 하면서 서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기업에 대한 월가의 시각을 한번 비교해보면 어떨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 뭘 더 좋아한다라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참고 자료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켓워치에서 집계를 한 평균 투자 의견이 디즈니도 비중 확대, 업사이드를 7.5% 정도 보고 있고요. 넷플릭스도 비중 확대 의견이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상승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업사이드를 4%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 모두에 대해서 시장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서로 좀 죽이는 그런 양상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존 가능성을 좀 증명해 왔다라고 보여지죠. 넷플릭스의 저력이 있고 그리고 디즈니도 급성장하고 있는 둘 다 좀 매력이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이 기업이 낫느냐에 대한 좀 투자 의견을 좀 찾아봤더니요. 최근에 시티그룹이 디즈니가 넷플릭스보다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후발주자라는 또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향후 3년간의 가입자가 성장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돋보일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또 넷플릭스 실적 발표 전이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후에 어떻게 또 이 같은 심리가 변할지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간밤 이 인수합병 소식을 전하면서 장중한때 500%가량의 폭등세를 연출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오발론 테라퓨틱스인데요. 다이어트 기술을 보유한 오발론 테라퓨틱스는 이날 체중 감량 솔루션을 보유한 리쉐이프 라이프 사이언스의 인수에 합의를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이날 거래량은 폭발했는데요. 2억 5천만 주 가량이 거래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회사의 거래량은 62에서 63만 주 정도가 되는데 이날 2억 주가 넘게 거래돼서 약 400배 가량 늘어난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자, 오발론 테라퓨틱스는 지난 2019년 7월 이후 사상 최고치를 이날 또 경신해 나가기도 했는데요. 리쉐이프는 현재 장외 거래에서 또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양사의 주가 모두 폭등세를 연출하면서 간밤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오발론 테라퓨틱스는 마감 기준으로 414%의 상승세죠. 급등세를 연출했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고요. 리쉐이프 라이프 사이언스는 장외 거래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날 130%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인수합병이 마무리가 되면 리쉐이프의 주주들은 합병된 기업의 지분 51%가량을 차지하게 되고요. 회사 이름도 이 오발론에서 리쉐이프 라이프 사이언스로 모두 변경이 됩니다. 자, 나스닥 시장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오발론 역시 리쉐이프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티커도 따라서 RSLS로 변경이 됩니다. 자, 리쉐이프의 CEO는 리쉐이프의 최소화된 공격적 다이어트 이 솔루션 라인에 FDA의 승인을 받은 오발론의 발론 시스템을 추가하게 되어서 기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사실에 설렌다면서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서 다이어트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한번 전해드렸었는데 자, 이번 인수로 관련 업종에 생길 변화 또는 기대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이 오발론에서 이 생산을 하고 있는 위내 풍선 시스템, 벌룬 시스템이 굉장히 좀 유명하죠. 가스가 채워진 이제 풍선을 삼키기 때문에 위에서 포만감을 좀 느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좀 알려진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내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지금 분기 매출 규모를 보더라도 10만 달러 수준 그리고 100만 달러 단위 수준에 좀 불과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좀 유망한 그런 산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덩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처럼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덩치를 키우는 것으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섹터가 아니더라도 이처럼 규모는 작지만 최근에 이제 트렌드에 좀 부합한 솔루션을 갖고 있는 기업들 간의 합종 연행이 더욱더 좀 많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트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